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의 얘기는 음, 아시아에 이만한 보컬 없죠라고 하는 김재희 씨의 어, 하현우 씨와 그 콜라보를 했던 그 프로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평을 하현우 씨에게 했는데 그에 대한 어, 또 분석입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채널 분석을 또 이제 간만에 들어가는데, 어, 저번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현우 씨하고 또 조영필 선생님이, 음,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음, 그때 이제 일반적인 문화평론, 에 대한 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채널은 팬 채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제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참고처럼 이렇게 쓰는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분석에 들어갔는데 하현우 씨 그 분석 영상이 그 물리학적인 영상이 조회수가 이제 그때 당시 한 500 정도 둘 다 500 정도 나왔는데 지금 한 1500도 넘 1700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온 시점입니다. 날짜를 얘기하면 되겠구나. 11월 1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순 있거든요. 뭐 듣다 보면은 그 재미없는 내용도 재미있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면은 그게 또 들리니까. 근데 그렇게 들을 수 있으나 구독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거 하나 듣고 나서 그 채널 와보면은 여기는 그 국카스텐 하현우 그 팬 채널이나 이런 혹은 그래도 그게 좀 뭐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브이로그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교양 그런 영상 중에 하나로 그것도 분석적인 평론의 하나로 온 영상인데 구독을 어, 많이를 해 주셨더라고요. 구독자 수도 옆에 분석이 나오거든요. 조회수, 시간, 막 구독자 수. 근데 이제 막 시간도 막 수백 시간이 나오고 구독자 수도 이제 막 수십 분이 나오고 해가지고 어, 팬 채널은 아니지만 한 그 장면을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또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분석에 일단 들어가면 분석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제가 그에 대응하는 어 얘기를 찍는 것이 또 한 일종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제가 팬 채널은 아니지만 제가 팬이라는 거는 뭐 그 분석 영상 들으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의 그 주제는 뭐냐면은 그 김재희 씨가 그 나왔을 때 이제 그 방송은 그 하현 씨가 패널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가수 잊혀졌던 가수들이 뭔가 이렇게 복면을 쓰고 나와서 이렇게 그간의 얘기 그리고 또 재기의 꿈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그냥 팬들은 다 아시죠? 그것도 벌써 꽤 지난 일입니다. 그 생방송을 저는 봤고 어 근데 그때 그 콜라보레이션이 기가 막혔고 저는 이제 그날 그 중에서 노래나 이런 것도 다 뭐 진짜 최고였지만은 한 마디가 남들 모르겠어요. 제 또래의 저와 같은
음악적인 행로의 한 부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느꼈을 수 있는 아시아에 이만한 보컬 없죠. 이걸 오늘은 물리학적 분석을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오늘은 거의 그래도 평범한 음악 평론에 가깝게 나갈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물리학은 아니어도 이제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것들이라든지 또 입체적인 부분, 다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려고요. 그 한마디가 함의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현우에 대한 찬사, 아시아 최고의 보컬이다. 이렇게 들으셨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김재희가 했단 말이죠. 김재희는 누구냐면은 김재기 씨의 동생이에요. 김재기는 누구냐면은 이거 오늘 얘기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다. 우발적으로 지금 분석하자마자 그냥 하는 거라서 이 좀 어떤 고마운 마음도 많이 들고 이 댓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저도 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뭐 팬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섭섭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저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래도 그런 고마움이나 아니면 그런 피드백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 그 한마디의 분석, 그 한마디가 어떻게 X축, Y축, Z축으로 얽혀 있는 한마디인지. 뭐야, 수학이야? 김재기 씨는 부활의 보컬이었어요. 김재기 씨는. 그리고 김재희 씨는 김재기 씨의 친동생이고, 김재희 씨는 원래 보컬을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셨고, 뭐, 안정적인 은행원이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장면에서 아시아에 이만한 보컬 없어 했을 때 이 후배를 바라보는 뭐랄까, 애정 가득하고 또 자랑스러운 그 눈빛, 그걸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말을 하는 거랑 완전 다른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분은 김재기 씨의 보컬을 김재기 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들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최고의 보컬이라고 아시아에 이만한 보컬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그 무게가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랑할수록이 언제 나왔죠? 사랑할수록이 90년대 초중반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부활이 1집에서 대박이 나고 이승철 씨가 이제 솔로로 전향을 한 이후에 부활이 조금 이렇게 했다가 부활이 부활한 노래가 바로 사랑할수록이에요. 사랑할수록 아시죠? 어, 한참 동안을 찾아가지 않은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거 이런 거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이 노래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제가 좋아했고 역시 부활표 그 락 발라드의 그 느낌 그것이 이제 아주 좋죠. 근데 그 김재기 씨가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9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락의 그 시대였고 특히 헤비메탈 그 중에서도 파워메탈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그래서 이거는 그 평론가들이 어떻게 평론을 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는 헬로윈을 시작으로 해서 기폭제로 해서 파워메탈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멜스메라고도 많이 부르고 멜로딕 스피드 메탈, 굉장히 어려운 극한까지 간 장르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빠져있던 장르이기도 하고. 근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언더의 밴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김종서 그리고 최민수 이렇게 한노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난나나난나난나난나난나난나난나 이거 했던 그 최민수,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로도 활동하셨던 그 이시영 씨, 원래 본명이 이승철 씨죠. 미스터 빅하고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저 하셨던 이런 분들이라든지 우후죽순으로 그 동시대에 우리나라는 늘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늘 음악이나 춤이나 전 세계적인 그 추세하고 늘 같이 갔어요. 뭐 일본도 뭐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근데 아시아에서 이만한 보컬 없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제가 전에 그 한번 한현우 씨 얘기할 때 제가 뭐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그 저 락밴드는 알지 잘은 모르죠. 아시아도 뭐 일본 쪽이나 좀 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음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아시아 전체에서 세계적인 그런 수준이랑 거의 동시에 가는 그런 국가랄까는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예전에 홍콩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 추세를 함께 거의 동시대적으로 따라간, 우리나라는 늘 그랬어. 비틀즈 한창 활동하고 그럴 때 산울림이 있었고, 산울림 엄청난 밴드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그 우리가 이제 이미 젊은 그 세대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도 또 이 중년 이상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중년 이상은 또 일본에 대해서 복잡한 그런 좀 더 가까우니까 그 이전 역사랑. 근데 일본의 그 이 음악도 대단합니다. 그 퓨전 재즈나 락, 메탈, 헤비 메탈, 파워 메탈 다 거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거의 동시대적으로 가고, 세련미에서 우리나라가 막 밀리지는 않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던 우후죽순격으로 나왔던 그 밴드들이 내수 시장 형성이 안 돼. 그러나 일본은 내수 시장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전에 말한 적 있죠. 하현우 씨 때. 아주 안정적인 보컬, 아주 매력적인 보컬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장르에서 내수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는 카리스마, 뭐 있었지? 지금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별의별 이국적인 뭐 디오니소스라고 있었나? 뭐 그리고 뭐 이 네일류스, 뭐 그리고 뭐 작은 하늘, 그리고 뭐 신화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그런 헤비메탈 카피 밴드 다 같아요. 부활도 마찬가지고 카피 밴드로 이제 강남 강북 이런 데서 활동하던, 그러니까 막 김종서 같은 카리스마에 있던 김종서 같은 그 브렉독 잘 부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신대철의 연주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하면은 막, 야, 이 미국에서 지금 막 하고 있는 그, 그 이런 락 음악이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잘 연주하고 노래 저렇게 살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헬로윈을 시작으로 해서 막 그 파워 메탈이 나올 때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근데 아유 앞부분이 좀 길었나? 이제 그 아시아에 이만한 보컬 없죠. 요거 분석, 이것에 대한 어, 입체적 다각적 분석. 김태원 씨가 이제 기타 치시는 그 분이잖아요. 김태원 씨가 자기가 뭐 딱
두 보컬에게 잊혀지지 않는 어떤 그 보컬이 둘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듣고 나서 너무나 너무나 그 감동, 진짜 잘 부른다 하는 감동. 그게 두 사람이 바로 임재범과 김재기였어요. 김재희 씨의 형님인 김재기 씨. 아까 말했던 그 우후죽순 중에 한 분이에요. 작은 하늘. 뭐 철장미, 그 김성면 씨, 뭐 이덕진, 뭐 신성우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헤비메탈 쪽으로는 내수 시장 형성이 안 되고 일본은 땅덩어리나 인구가 있으니까 내수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래도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 뭐 남미, 북미 뭐 할 거 없이 그 흐름이 있거든요. 아, 여전히. 근데 그 우리나라는 그쪽으로는 형성이 안 되고 조금 우리나라화된 그 뭐랄까? 락 발라드죠. 락 발라드. 성의 어떤 그런 것들, 소프트락이라든지 뭐 그러니까는 사랑과 우정 사이 같은 게 초대박이 나버리죠. 원래 김성면 씨는 그런 음악을 하던 분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보컬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는 어 약간의 그 음악 성격을 바꿔서 이제 어 오버그라운드로 오고, 그때는 언더 오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금 개념으로는 인디하고 이제 인디의 반대말은 뭐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김재기 씨 그 오디션을 보는데, 그러니까 임재범 노래를 들었을 때 충격이었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임재범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 임재범 고해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 남자들이 다 고해 부르잖아. 저도 부른 거였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흔하지만 맨 처음 그 임재범 같은 소리로 고해 어찌합니까? 임재범 소리로 어쩌우린 이런 게 나왔을 때에 그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충격. 2%가들 아셨는데 임재범 같은 보컬이 나왔을 때 외국의 막 파워 넘치는 그 보컬들, 메탈 보컬들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반가움,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김태원 씨가 평가했던 두 분 중에 한 분이었던 임재범, 그리고 또 한 분은 김재기 씨. 김재기 씨를 듣고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런 락 중에서도 파워 메탈, 고음이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일본 같은 데서 태어났으면 임재범 씨나 김재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태어났으면은 그게 하나의 장르로 내수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했겠죠. 어마어마했겠죠. 뒤지지 않으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뒤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현우 씨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지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하현우 씨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라서 그 아시아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만한, 일본의 좋은 보컬들하고도 견주어서 뒤지지 않을 만한 김재기의 목소리를 맨날 듣던 김재희가 하현우를 보면서 그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아시아에 이만한 보컬 없죠. 그리고 아주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죠. 비와 당신의 이야기. 아, 죽여주지. 그게 이제 부활의 1집 그 희야랑 뭐 같이 나왔던 거죠. 희야가 뭐 대중적으로는 더 인기몰이를 하고, 이승철의 저 인기몰이를 이승철 씨의 그걸 한 곡이지만,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이제 김태원 씨 작곡이고 부활스러운 노래죠. 더. 그걸 같이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유튜브 같은 데도 막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소리바다 세대라서 소리바다 그 시기에
우리가 오버로 알고 있는 김재기 뭐 누구야 뭐 김종서 뭐 철장미 저 누구야 김성면 뭐 이덕진 뭐 신성우 이런 양반들이 언더에서 뭔가 활동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리바대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은 유튜브에 어딘가에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하늘 작은 하늘 맞나? 네, 지금 또 헷갈리네. 검색을 할 수도 없고 작은 하늘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8, 90년대 특유의 찌를 듯한 보컬 있죠? 지금 기준이랑은 물론 달라요. 지금 기준에 막 안전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보컬이랑은 다르지만 엄청난 그 고음을 그 힘을 가지고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보컬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에서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보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어, 파워메탈식의 보컬도 있었고 또 이제 락이건 뭐 소울이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임재범 뭐 제가 가장 좋아하죠. 까놓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보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은 거의 다 매니아층, 매니아층은 알죠. 제 또래 정 중년 앞뒤에 매니아층들은 그래도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 그 소리가 지금의 그걸로는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소리고 좀 위험한 소리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되게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탑 그리고 아시아의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김재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노래를 맨날 들었을 김재희라는 동생이 하현우를 보고 아시아에 이만한 보컬이 없어라는 것은 아시아의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압도적이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소화를 했어요. 뭐 제가 아시아 지난번에 말했듯이 뭐 일본 쪽이나 뭐 이렇게 조금 홍콩 쪽이나 이 정도밖에 모르지만 압도적이다. 왜냐하면은 세계 수준에서 봤을 때 세계에 밀리지 않는 보컬이거든 정말 이 락 보컬로서 세계적으로는 이제 하현우 같은 그런 타고남, 노력, 파워 이런 게 있는 보컬들이 있죠. 있어요. 이 아시아 바깥쪽 탈아시아라고 하죠. 그런 표현 많이 있죠. 탈아시아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별론데 잠깐만 이 아시아 사람들의 그 힘을 넘어서는 진짜로 그 서양의 그 잘하는 그 보컬들은 특히 파워메탈 쪽 보컬들은 힘이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그 무시무시함에 밀리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하고 세계하고 좀 차이가 나죠. 아시아에서는 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김재희 씨가 한 거예요. 이제 김재희 씨가 그 녹음을 하고 나서 바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재희 씨가 활동을 하셨어요. 사랑할수록 그 노래를. 그리고 김재희 씨도 굉장히 잘 부르세요. 근데 김재기 씨는 진짜 잘 불렀던 거지. 그러니까 아시아에 이만한 보컬 없죠. 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여러 축들을 다 종합해서 탁 들었을 때 제가 그 느꼈던 그 느낌, 그 순간, 그거를 그래도 이제 북카스텐 그 재미없는 물리학적 분석 현상을 또 재미있게 보시고 또 구독을 이렇게 하셨는데 관련 영상을 그래도 이렇게나마 또 간혹 가다가라도 하는 게 이게 저는 팬카페는 아니긴 한데 어,
그래도 그 관련해서 어떤 다른 분석 하나 이렇게 좀 남기는 게 좀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음, 준비 없이 지금 찍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현우 씨 그 분석할 때도 뭐 준비하고 찍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 좀 정리 요약 한번 해볼게요. 그 TV 프로 이름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요. 몇 년 전이라서. 근데 기존의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데서 누군지 뭐 알아맞추기도 하고 이런 거였는데 김재희 씨가 나왔어요. 부활을 부활시킨 사랑할수록의 보컬. 근데 오리지널 보컬이 아니라 그 동생. 그 형이 정말 잘 불러주셨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은 엄청 떴어요. 김재희 씨도 노래를 잘 불렀고. 근데 그분이 나와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딱 이제 정체를 밝혔어요. 정체를 밝히고 이제 하현우 씨가 아유 이제 대선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김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아까 말했듯이 김태원인 씨라고 하는 그 음악적 감수성이 독특하고 뭐 아주 깊은 그 분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란 둘, 임재범, 김재기. 임재범이 그 락 전반적인 데에서 정말 그 우리 세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사람이라면은 김재기는 파워 메탈. 우리나라 그 헬로윈 나올 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다 있었다니까. 2%가 부족했던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 T3스 같은 게 매일매일 기다려 같은 거 하현우 씨가 그 저 리메이크 했던 거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 올렸잖아 그거. 근데 그 그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들 중에서 언더에서 그런 작업을 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이 뭐 홍콩 같은 데처럼 내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시장이라든지 형성이 안 되던 시기야. 그때 당시는 아직 한류 뭐 그게 아니잖아. 그거 좀만 지났어도 한류인데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전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이제 조금 그 대중적인 걸로 이렇게 나오는 분들 실력파 분들이 좀 나왔고 또 관련된 어떤 선생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압도적이었던 분이 김재기 씨였고 그 김재기 씨의 동생은 김재기 씨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겠지. 아시아의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최고의 고음 보컬. 고음 끝내줍니다. 저는 사실 그 R&B적인 안전하면서 아름다운 그 고음보다 그 예전식 그 고음의 매력을 좀 더 느끼거든요. 제가 그거는 이수 씨 얘기할 때도 한 적이 있죠. 얘기를. 그래서 제가 헬로윈도 되게 좋아하고 뭐 스키드로 그런 고음이 사실은 쉬스곤이나 아니면은 그 뭐 스키드로 뭐 헬로윈이나 고음 가장 높은 음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쉬스곤은 뭔가 이렇게 굴곡이 있어가지고 부르는데 어떤 요령들이 있는데 헬로윈이나 이 저 스키드로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막스 부분이나 아니면 후반부에 정말 극한이에요, 극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노래를 중고등학교 때 많이 좋아하고 많이 곧잘 이렇게 따라 부르고 했는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그거를 거의 바로 하던 내 형벌의 그 분들이 계신 거죠. 근데 그 중에서 2%가 좀 부족한 거야, 들. 근데 2%를 락 전반적으로는 락뿐 아니라 뭐 소울이고 뭐고 다 할 수 있는 발라드고 R&B고 다 할 수 있는 임재범이라는 한 거인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내가 진짜 좋아했던 그 파워메탈 쪽 이쪽에 멜로딕 스피드 메탈 이쪽에 바로 김재기 씨가 있었던 거죠. 김재기 씨.
물론 부활에서는 그런 것들 다 자제해서 이제 부활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셨지만 명곡을 우리나라에는 내수 시장으로는 그런 게 통하거든. 사랑과 우정 사이 사랑할수록 그리고 실제로 되게 좋고 그런 노래가 그러나 이제 그런 것만 했던 게 아니라 더 다른 걸 보여줄 수 있는 분이지. 그리고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그의 동생이 하현우를 보고 내뱉은 말이 바로 그리고 그러잖아. 하현우 씨도 알겠지 당연히 김재희 씨나 김재기 씨를 그러니까는 아이고 선배님이 하자는데 해야죠. 어제까지 막 무리해서 막 공연을 한 거야. 지금 기억은 정확치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거라서 막 했는데 목을 막 푸는 거야. 목 푸는데 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그냥 목을 푸는데 야 진짜 하현우는 장난이 아니구나. 목을 풀 때 그냥 3옥타브 중반으로 풀더만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비와 당신의 이야기에서 이제 뭐 삼도화음을 쫙 넣어주면서 그 힘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뿌듯하지. 김재희 씨는 자기 형을 넘어서는 아시아에서 이만한 보컬이 없는 보컬이. 자기 형은 아시아에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보컬이었고, 그러니까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도 되게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하현우 정도 되면은 세계적인 보컬이다 그냥 그렇게 말해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가 자신의 형이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진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 그리고 하현우가 아시아 쪽에서 압도적이라고 하는 그 판단. 세계적으로는 유럽 쪽이나 이게 헬로윈 자체가 독일 쪽 그쪽에서 한 거고 유럽 쪽에 사실 많이 있어요. 미국 쪽이랑도 좀 다르고 남미 쪽도 또 이런 그 파워메탈 쪽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한테 떨어지지 않는다. 그 표현보다는 오히려 아시아에 이만한 보컬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김재희 씨가 해주신 거라고 저는 느꼈고, 그게 뭐랄까 어떤 가감이나 어떤 깎아내림 혹은 아부성 이런 거 전혀 없이 정확한 딱 한마디였다. 아시아에 이만한 보컬 없죠. 락 보컬로서. 분석하던 도중에 그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그 앞뒤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남겨서 하는 것이 또 분석 결과에 대한 이런 저는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자질구레한 소통보다는 분석에 의한 이렇게 남기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하현우 씨 관련한 얘기 한마디에 대해서 분석 영상 혹은 평론 영상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